미국 상원의원단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일본이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단이 코로나 확산 이후 처음으로 방문하는 국가가 주요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과 대만이란 점이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이 그동안 전량을 일본 수입에 의존해오던 마이크로소를 국산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겹치며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일 한미 반도체는 반도체 패키지용 마이크로소 장비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는 반도체 패키지를 절단하는 장비로 그간 반도체 패키지소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던 일본 기업의 그늘에서 벗어나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 하반기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내 IT 분야의 소부장에 대한 자립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후 장비에서는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사례란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 대체 측면에서는 연간 약 900억 원 상당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대만 TSMC에 약 2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첨단 반도체의 국내 생산 체제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 잡은 한국을 뛰어넘겠다는 야욕을 보였는데요. 현재 대만 반도체 업체들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TSMC에서 당장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위험 방지 차원에서 고강도 방역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대만 본토 전체에서 코로나 감염이 줄어들지 않으면 향후 TSMC 직원들의 추가 감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김이 제대로 새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의원단의 한국 방문은 일본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5일 김부겸 총리는 미 상원의원 대표단과 만찬을 갖고 여러가지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김 총리는 이날 만찬에서 최근 아시아인들을 겨냥한 증오 범죄의 우려를 표하며 한국 국민의 안전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했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경영활동 지원과 전문 인력들에 대한 비자 쿼터 확대 등에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각종 대중국 견제 공급망 재편 법안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미 상원은 대중 견제 방안을 망라한 2,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혁신 경쟁법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도체 등 핵심 산업과 청정 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한 투자 인센티브와 연구개발, 인프라 지원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한국의 요청에 미국 대표단은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안보와 제조업, 첨단 기술과 청정 에너지 보건 등 다양한 분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 전날에도 미 상원의원단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담을 가졌습니다. 이는 미 상원의원단 측 요청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방문한 위원단이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경제 분야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도 미 상원의원단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경제 성과를 공유하고 양국 경제협력 전반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상원의원단은 코로나 이후 상원이 초당적 대표단을 구성해 외국을 방문한 첫 번째 국가가 한국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번 방안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신뢰를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대표단은 코로나 초기 한국의 방역 물자 지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표했고, 5일 도착하는 미국 백신이 한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한미 백신 공조 발표를 통해 미국이 지원하고 한국이 생산하는 방식으로 아시아 태평양의 백신을 공유하겠다는 입장이 전해졌는데요. 일본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들이기에 해당 소식에 일본은 배가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원단이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는 것과 두 나라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상황이 펼쳐지자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대만에 이어 이제는 베트남에도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며 자국이 선진국이며 대인배라는 듯이 존재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한국에서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대만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원했고, 이번엔 베트남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한국에서 보도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해당 기사들에는 1000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본이 대만과 베트남에 백신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꽤나 궁금한 모양이었는데요. 코백스를 통해 지원하면 시간이 걸리므로 우방이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물론 친절하지 않은 한국과 같은 나라에는 지원하지 않겠다. 한국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니 관심을 꺼주길 바란다. 한국 미디어는 사용기한 때문에 일본이 백신을 지원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미디어는 언제나 제멋대로 떠드니 참 문제다. 와 같은 반응이 큰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는 베트남에 지원하는 일본의 소식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자국이 백신을 지원했다는 점에 대해 크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듯한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이 대만에 백신을 지원한 뒤 미국도 일본을 따라 대만에 백신을 지원했습니다. 와 같이 미국이 일본을 따라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의견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반응을 확인하다 보면 국내 기사에는 1000개나 되는 댓글들이 달리는 일이 굉장히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의 소식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초에 한국은 일본에게 백신 지원을 요청할 생각도 관심도 없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일본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열등감은 공영방송 NHK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일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Data 기준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13.15%,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8.69%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는 일본 NHK 홈페이지에도 표시되어 있는데요. NHK는 실제 방송에서 한국의 백신 접종률을 제외한 그래프만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한국보다 자국의 상황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일본 여론을 봤을 때 보여주는 것만을 보고 듣고 믿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도쿄올림픽과 관련된 여론도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일간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내달 23일 개막을 앞둔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50%가 개최를 하는 것이 좋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취소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이보다 소폭 적은 48%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5월 조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59%의 응답자가 취소를 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한 달 새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여론이 11%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일본 국내 신규 감염자 수가 감소 추세인 점,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 올림픽 개최 찬성론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백신 접종 상황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스박스에 백신을 담아 옮기는 경악스러운 영상은 국내외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참고로 6일 일본에서는 백신을 상온에서 방치하고 2배로 희석하는 등의 관리 잘못으로 또 7,000회 분의 백신이 폐기되었습니다. 어떻게 반대 여론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일까요? 한국을 깎아내리며 점차 추락하는 일본과 반대로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2018년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3050 클럽은 1인당 국민 총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를 경험한 국가로는 최초로 이 클럽에 가입하며 각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신용등급 또한 역대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로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거둔 성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뛰어넘었습니다. 경제 규모 또한 전년보다 2계단 상승해 세계 10위에 진입했으며 2020년 세계 수출 7위와 교역 9위를 차지하며 선전했습니다. 일본에서 발끈하는 반응이 나오면 우리나라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은 한국을 비꼬며 의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그로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는 한국을 그들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그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